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대비 가형 2부 시작하겠습니다. 12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준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답니다.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3번 대상자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할까요? 대상자 정면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하나요? 여기 이쪽 등으로 지시 대명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말을 건네시는 게 좋겠죠. 대상자와 보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를 이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대상자한테 이미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요? 촉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좋겠죠. 1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린다. 2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방을 배정한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해서 조언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입니다. 1번은요.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나요?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경제 수준에 따라서 방을 배정할까요? 대상자의 종교, 성별, 경제적인 지위라든가 개인적인 선호 등으로 인해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되겠습니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해서 조언하나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셔야 되겠죠. 5번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을 물어서 실행하는 것이 좋겠죠. 14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후 해야 하는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가슴 압박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턱을 위로 당겨서 기도를 열어준다. 5번 심장 리듬 분석을 다시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1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58개 항목의 장기요양 인정표로 조사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4번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5번 장기요양급여에는 제가
시설 의료급여가 있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1번은요 58개 항목이 아니라 52개 항목이죠. 2번 볼게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할까요? 본인 가족, 친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정하는 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험자는 시군구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5번 장기 요양급여에는 재가 시설 의료급여가 있을까요? 아니죠. 재가 시설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또 어떻게 나눌까요? 가족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특례 요양비로 나눕니다. 16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괴로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3번 머리를 숙이게 해서 등을 세게 두드린다. 4번 입안에 손을 넣어서 빼낸다. 5번 등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호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등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호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죠. 하임니법이라고 하죠. 4번 볼까요? 입안에 손을 넣어서 빼면 어때요? 더 기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17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분당 130회 속도로 압박한다. 2번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4번 가슴이 최대 7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분당 130회 속도로 압박하나요? 100에서 120의 속도로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하나요?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죠. 압박 부위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굽힌 상태가 아니라 쭉 핀 상태에서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슴이 최대 7cm가 아니라 5cm입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지요. 18번 임종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병원에서 추천하는 종교의식을 따르게 한다. 2번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번 혼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면회를 제한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음식을 거부하더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억지로 먹인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병원에서 추천하는 종교식 따르게 하는 거 아니죠. 3번 혼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면을 제한하나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4번 대상자 사생활 관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5번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대상자의 임종 후 사후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부착된 튜브나 장치를 신속하게 제거한다. 4번 의치는 빼내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준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줍니다.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는 이유는요, 입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얼굴색 변화 방지를 위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죠. 2번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나요? 조명은 차분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착된 튜브 장치는 누가 제거하나요? 의료인이죠. 4번 의치는 빼내서 의치 용기에 넣나요? 가족이 결정하는 겁니다. 5번 대상자의 얼굴을 시트로 덮어주나요? 어디까지 덮어주나요? 어깨죠. 20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6세 이상의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다. 2번 말기 환자의 보호자가 작성한다. 3번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명시하는 것이다. 4번 연명 의료의 중단에 의해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1번은요 16세 이상이 아니라 19세 이상의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는 겁니다. 2번 말기 환자의 보호자가 작성하나요? 본인이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4번 연명 의료 중단에 의해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나요? 통증 완화라든가 물 공급, 영양분 공급, 단순한 산소 공급을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후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21번 도서, 벽지 등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1번 체가급여, 2번 시설급여, 3번 특례 요양비, 4번 가족 요양비, 5번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은요 가족 요양비입니다. 체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체가급여가 있죠. 체가급여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친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요. 사생활 어때요? 존중되죠. 개인 중심이요?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가급여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때요? 어려워요. 의료나 간호 요양 서비스가 어때요? 단편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요. 시설 급여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나 간호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급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중심의 생활이 어려워요. 지역사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외되기가 쉽지요. 특례 요양비는 어떤 걸 특례 요양비라고 할까요?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닌 노인 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특례 요양비라고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같이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한다. 2번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한다. 4번 보청기의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시간을 짧게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보청기에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노인성 난청이죠. 조명이 어두운 실내에서 대화하나요?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면서 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대상자 등 뒤에서 큰 소리로 말하나요? 대상자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 시간을 짧게 하나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